안녕하세요. 잔이생활건강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구독자분한테서 오전에. 이 구독자분은 저랑 가까운 동네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 근처에 사시고, 치료받으시는 병원도 저랑 같은 병원이시고, 그 다음에 치료받는 약도 옵디보, 면역항암제 저랑 같고, 암도 소세포 폐암이세요. 저랑 같은 KBS인가 MBC인가의 방송국에서 그 교향악단 있죠. 거기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문자가 왔는데 부고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분은 아주 컨디션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랑 한 2주 전에도 통화를 했을 때도 잘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은 이제 구독자분이 부고 이제 연락이 오면은 전화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의아해서 한번 상주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한 열흘 전부터 폐렴에 걸려가지고 그게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치료가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이분은 도저히 돌아가실 컨디션이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열흘 전, 아니 2주 전쯤에 통화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가래가 많이 끓는다. 그리고 호흡 숨이 차가지고 보통 이분이 막 뒷산에 등산 다니시고 하루 종일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었는데 이제 호흡이 약간 가빠지면서 이 운동이 안 된다 요즘은. 그리고 잔기침이 갑자기 많아졌다. 특히 밤에 잘 때 잔기침이 나가지고 너무 잠도 못 자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지나가듯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통화할 때는 그냥 그러고 듣고 흘렸었는데 2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보니 그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에 문제의 시작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어, 이분을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한 그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을 어제 하루 동안 해봤거든요.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폐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냐면 이분은 다른 독성항암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시니까요. 면역항암제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알고 계셔야 될 점들을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면역항암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 부작용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병원에서 면역항암제를 놔줄 때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독성항암제보다 몸이 덜 힘들다. 이거 때문에 모든 부작용이 묻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은 그야말로 적습니다. 독성항암제나 표적항암제에 비해서는 적지만, 분명히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고 특히나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이 치명적일 때는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면역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첫 번째는 피부나 점막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저도 약간의 피부나 점막 트러블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거나 가렵거나 아니면은 심하면 아토피처럼 이렇게 발적이 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겉에 있는 피부에 그렇게 나타나고 안쪽 내장 쪽에 있는 점막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심하면은 그 속이 쓰리다거나 그냥 뭔가 음식을 먹으면 이유 없이 속이 쓰려요. 속이 쓰리다거나 설사가 난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자가면역 질환 현상인데, 주로 몸에서 내분비 기관들을 공격하는 거죠. 내분비 기관이라 하면 이제 글랜드, 샘 있죠, 샘. 호르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분비하는 샘, 글랜드라고 하는 것들. 대표적인 게 갑상선 있고, 그 다음에 부신, 췌장, 그 다음에 뇌하수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키트로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는데, 그런 면역항암제의 독성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면은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거나 췌장 기능이 저하돼서 일시적인 당뇨가 오거나
뭐 부신이나 뇌하수체가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호르몬 분비가 약간 불균형이 생기거나 이런 게 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그 면역항암제, 제가 생각하는 면역항암제의 제일 큰 부작용이 자가 면역성 폐렴입니다. 그러니까 폐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면역이. 그래서 이제 심하면은 흉수가 많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흉곽 안에 차게 되면 폐가 그만큼 짜부러들죠. 그래서 호흡곤란이 1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숨이 찬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폐렴이 심하게 오는 거죠. 폐 자체가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흉수 양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폐렴이 심해져 가지고 그 치료가 안 돼서 돌아가시는 건데, 폐렴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뭐 코로나 같은 것도 바이러스성 폐렴이죠. 세균성 폐렴은 이제 세균에 감염돼서 나타나는 폐렴. 그래서 심해지면은 폐혈증으로 발전하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 음식을 이제 기도로 잘못 삼켜가지고 그거에서 촉발된 폐렴. 또 방사선 치료 받으시면은 유방암이나 폐암 환자분들 이렇게 흉곽에 방사선 치료 받으시면은 그 방사선에 노출돼 가지고 폐가 이제 폐렴이 생기는 방사선 폐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항생제 쓰거나 아니면은 경과 관찰하거나 하면서 차차 나아질 수가 있는데, 자가 면역성 질환은 자기 면역을 억제하지 않는 한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으신다면은 그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물론 뭐 다른 부작용이 있죠. 피부나 점막 부작용, 그 다음에 갑상샘이나 뭐 어떤 췌장이나 내분비 기관이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부작용, 이런 것도 관찰을 하셔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호흡기에 관련 부작용이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돼요. 특히 호흡곤란이 심해진다거나 하면은 흉수가 차지 않았는지 검사를 해 보셔야 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은 맞고 있던 그 면역항암제를 중단하시고 일단 의사와 상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게 점점 발전해 가지고 심해져서 그 흉수로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폐렴으로 가 가지고 이제 더 곤란을 겪는 일이 없으시도록 그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제일 좋은 거는 면역항암제를 너무 세게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옵디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만든 옵디보는 원래 이게 수년 전에 나왔을 때는 환자한테 몸무게 1kg당 3mg을 놓도록 돼 있었어요. 약전에. 그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투여 방법에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요즘은 이상하게 4mg으로 늘었습니다. 3mm에서 4mg으로. 3에서 4로. 이게 1mg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 크게 늘는 거예요. 용량이. 60kg 성인이 180mg을 맞던 거를 요즘은 240mg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용량이 늘은 만큼 부작용을 겪는 분들도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생각이고, 참고로 저는 지금 100ml를 맞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100ml를 맞았었어요. 180ml에 60%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부작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약간 피부가 좀 안 좋아지는, 원래는 제가 되게 물광 피부였는데 제 피부 얼굴 같은 데나 손 같은 데도 예전보다 약간의 약간 좀 푸석푸석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소화가 안 되거나 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정도 부작용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냥 면역항암제도 뭐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이렇게 세게 써가지고 효과를 100% 발휘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좋은데, 효과는 효과대로 안 나면서 부작용만 많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그게 사람마다 적고 많음의 차이일 뿐이니까 자기한테 그런 부작용이 오는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어제 돌아가신 그 구독자분의 명복을 빕니다.